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에 여윳돈 5천만 원 있으십니까? 다음 달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웃으며 송금할 여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여러분의 피 같은 전세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월세 시장은 한여름 떵떵거리는 폭염 속에 갇힌 락 페스티벌 현장과 같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화려하게 돌아가고 뉴스에서는 거시 경제가 어쩌고 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 같죠. 하지만 정작 관객인 우리는 타는 목마름에 헐떡이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당장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실 생수 한 병의 가격이 10만 원, 100만 원으로 널뛰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폭등하는 전셋값과 월세가 바로 이 폭리를 취하는 생수병입니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숨만 쉬어도 주거비가 억 단위로 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갱신되는 신고가 뉴스는 우리의 심장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만들죠. 당장 이사갈 날은 코앞인데 은행 대출 한도는 목 끝까지 꽉 차서 숨통을 조여옵니다. 매달 피 같은 월급의 절반을 이자와 월세로 바쳐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곽으로 끝없이 밀려나거나 아니면 평생 빚의 노예로 살거나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마치 이 두 가지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타는 듯한 지옥 불판 위에 드디어 생명수를 뿌려주겠다는 거대한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무려 9만 가구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보따리째 풀어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언론은 연일 축포를 쏘아올리며 이제 지긋지긋한 전세난이 끝날 것이라 위로하죠. 과연 우리는 이 달콤한 물을 마시고 지옥 같은 갈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지금, 저 거대한 물통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장 마시려던 물을 뿜어내게 되실 겁니다. 9만 가구. 무려 9만 가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듣는 순간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아파트 전셋값이 수천만 원 뚝 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뉴스에서 연일 쏟아내는 이 거대한 숫자에 취해 전세 계약 연장을 느긋하게 미루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 락 페스티벌 현장에 마침내 정부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나더니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들 머리 위로 9만 가구. 매입임대라는 화려한 상표가 붙은 생수통을 폭포수처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당장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세입자들은 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열광하죠. 매일 아침 눈뜨기가 무섭게 치솟던 호가가 이제는 한풀 꺾일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언론에서도 이 막대한 물량 투입이 미쳐 날뛰던 전월세 시장의 불길을 단번에 잡아줄 강력한 소화기가 될 거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구출 작전입니다. 당장 주거 불안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이 9만 가구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처럼 보일 겁니다. 저 역시 15년 넘게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 물량이 누군가의 타는 목마름을 죽여줄 고마운 단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과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니까요. 극단으로 치닫던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잠시나마 잠재웠다는 점에서는 분명 환영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호성은 잠시 거두고 아주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 거대한 생수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병의 화려한 겉모습과 압도적인 숫자에만 취해 정작 그 물병 뒷면에 아주 작게 적힌 치명적인 성분표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9만 개의 물병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안도하며 쥐고 있던 생수병을 그 자리에서 당장 내던지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이 화려한 축포 뒤에 어떤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9만 가구, 이 숫자 하나만 굳게 믿고 덜컥 전세 계약을 연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펜을 내려놓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잔인한 숫자의 착시를 지금 당장 걷어내지 않으면 2년 뒤 여러분의 피 같은 보증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9만 가구.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분명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이라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부터 두드려보죠. 지금 전셋값 불기둥이 가장 높게 치솟고 있는 서울과 경기에 배정된 진짜 물량은 고작 6만 6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물량이 내일 아침 당장 우리 동네에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아주 천천히 찔끔찔끔 쪼개져서 공급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락 페스티벌 현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관객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수통은 고작 6만 6천 개뿐입니다. 그것도 모래시계처럼 2년에 걸쳐 아주 감질나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죠. 수백만 무주택 가구가 매일같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바다에 6만 6천 개의 생수병을 2년으로 나누어 던지는 꼴입니다. 펄펄 끓는 한강물에 차가운 조약돌 하나 던져놓고 물길이 식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애타게 기다려야만 하는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속아 언젠간 내 차례가 올 것이라며 무작정 멈춰 서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생수병은 맨 앞줄에 서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한정판 행운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만히 서 있는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올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바늘구멍 확률을 뚫고 내 몫의 생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안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절망을 마주하실 차례입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물의 부족한 양이 아니라 그 물병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자체에 있으니까요. 정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던져준 이 화려한 물병 안에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흙탕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름 돋는 내용물의 정체를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놓은 9만 가구. 물량 중 여러분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채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안전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위해 이 정책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정부의 거대한 눈속임에 철저하게 당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세금은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폭염 속 락 페스티벌 현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지친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소고기 스테이크를 달라고 핏대를 세우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굶어 죽지 말라며 아주 친절하게도 목이 턱턱 막히는 퍽퍽한 건빵, 수만 봉지를 우리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아주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배고픔이 모두 해결될 거라며 자기들끼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진실은 바로 어떤 집이 공급되느냐입니다. 이번 정부 매입임대 물량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그 상당수는 다세대, 연립, 낡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등 이른바 비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온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전세 사기 참사를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웃들의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잔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세입자들의 심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리해서 억 단위의 대출을 끌어다 쓰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걸리는 낯선 외곽으로 밀려나더라도 오직 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라는 견고한 성벽 안으로만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누구도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비아파트라는 위태로운 텐트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죠.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을 정부가 던져주는 건빵, 더미가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살려달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약의 성분과 정부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 처방한 약의 성분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건빵을 수십만 봉지 던져준들 스테이크를 향한 갈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빌라를 쥐어주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전세금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진짜 소름 돋는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이 어긋난 처방전이 당장 다음 달 우리 동네 아파트 전셋값을 어떻게 억 단위로 폭등시키는지 그 끔찍한 연쇄작용의 실체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9만 가구를 푼다는데도 당장 다음 달 여러분 동네 아파트 전셋값이 단숨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끔찍한 나비 효과의 작동 원리를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 끝자락으로 비참하게 밀려나게 될 겁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락 페스티벌 현장 한가운데 굳게 문이 닫힌 거대한 아파트 성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벽 밖에는 정부가 임시로 지어준 허름한 빌라 텐트 수만 개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의 공포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은 절대 그 텐트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보증금과 함께 통째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텐트 대신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안전한 아파트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친 듯이 성문 앞으로 돌진하죠. 수요와 공급의 끔찍한 엇박자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아파트를 향한 수요는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성벽 안의 아파트 물량은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한정된 안전지대를 두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짓밟으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집주인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입장료, 즉 아파트 전셋값을 미친 듯이 올려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렸던 9만 가구. 공급 뉴스가 역설적이게도 내 아파트 전셋값을 우주 끝까지 쏘아 올리는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월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갱신 때마다 수천만 원씩 뛰는 전셋값이 숨통을 조여오실 겁니다. 그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안전한 집에 살고 싶었을 뿐인데 시장의 무자비한 논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이 잔인한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의 땀방울, 맺힌 자산이 속절없이 깎여나가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료는 미친 듯이 치솟고 진입 장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옴달싹달싹 할 수 없는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하수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저 언젠가 전셋값이 떨어지겠지라며 뒷짐지고 관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연한 기다림이야말로 여러분을 완벽한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그 나이브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파국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반토막 날 거다라는 뉴스만 믿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묵혀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그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채나 남았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여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전 재산은 매년 수천만 원씩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폭염이 내리쬐는 락 페스티벌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정부 정책 대기라는 낡은 정류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뼈만 앙상하게 마른 채 그 정류장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염없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값싸고 시원한 생수차가 뚝 떨어질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사이 발밑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를 내리치고 쥐고 있던 지폐는 휴지 조각처럼 젖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잔인한 생존 게임에서 기회비용을 철저히 무시한 기다림은 실패한 투자보다 수십 배는 더 끔찍한 독배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며 언젠가 가격이 내릴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핏대를 세우며 청약 당첨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주말마다 발품을 팔아 수도권, 외곽에 저평가된 급매물을 낚아채며 치열하게 자산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폭주하는 시대에 멈춰서서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자산의 구매력을 스스로 토막내는 가장 확실하고 멍청한 하락에 내 전 재산을 베팅하는 짓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넋 놓고 있다가는 벼락거지라는 비참한 꼬리표를 달고 평생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야 하는 잔혹한 장세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불구덩이 같은 정류장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이제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여러분의 지갑, 체급에 딱 맞춘 진짜 소름 돋는 생존 공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청약 가점과 통장 잔고를 냉정하게 더해 보십시오. 만약 그 숫자가 당장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체급이 아니라면 언젠가 강남에 입성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당장 버리십시오. 그 달콤한 환상을 오늘 끊어내지 못하면 3년 뒤 여러분은 수도권 지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비참한 전세 난민이 될 겁니다. 언론의 호들갑이나 남들의 훈수 따위에는 과감히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 이하비 규환의 락 페스티벌. 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내 지갑의 체급을 아주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칠판 앞에 선 강사가 되어 지휘봉으로 명확한 두 갈래 생존의 길을 그어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청약 가점이 60점을 넘거나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던져주는 저렴한 매입임대와 장기 전세를 튼튼한 방패막이로 삼으십시오. 당장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꾹 누르고 거주비를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끝까지 핵심지 청약이라는 메인 무대의 VIP 티켓을 노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 만약 가점도 바닥이고 자금 여력도 애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집값이 폭락하기만을 바라는 마약 같은 환상에서 즉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화려한 중앙 무대만 고집하다가 폭염에 타 죽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눈을 돌려 GTX나 신규 노선처럼 교통망이 새롭게 뚫리는 비강남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꽉 잡으십시오. 지금은 조금 초라한 끄트머리 스탠딩석이라도 내 이름이 적힌 확실한 내 자리 하나를 무조건 확보해야만 자산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잔인한 장세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를 사라는 제 말이 몹시 야속하게 들리실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이런 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평생 남의 집 전셋값만 올려주다가 끝내 축제장 밖으로 쓸쓸히 쫓겨나는 비극을 막고 싶습니다. 내 집이라는 가장 든든한 우산 하나 없이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폭염 속을 맨몸으로 버틸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체급에 맞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한 생존의 방향은 잡히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짐을 싸서 외곽으로 움직이려니 억울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도를 펴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산산조각 내야만 하는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완전히 부숴버리지 못하면 제가 알려드린 모든 전략은 순식간에 쓰레기 조각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을 가난으로 끌어내리는 이 치명적인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어리, 그것은 바로 자책감과 무력감입니다. 참으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집값과 전셋값이 이토록 미친 듯이 폭등해준 덕분에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맘껏 탓할 명분을 얻었으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난에 순응하며 버티는 법을 아주 훌륭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수억씩 뛰는 집값을 보며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 멍청한 자책을 멈추십시오. 15년 넘게 피 튀기는 이 시장을 분석해온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대 지금 이 미친 폭등장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제의 거대한 파도와 수십 년간 누적되어 꼬여버린 국가 정책이 만들어낸 참혹한 구조적 비극일 뿐입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위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친 듯이 덮쳐오는 파도를 원망하며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배가 안전한 항구로 스스로 나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비정한 바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는 자를 결코 구제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사치입니다.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 단단히 조타기를 꽉 쥐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차갑고 냉정하게 뉴스의 이면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초라한 조각배라도 내 체급에 맞는 노를 힘껏 저어 이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뱀피 같은 자산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운이나 정부의 시에 혹은 남의 손에 절대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파도에 무기력하게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거대한 파도 위로 당당히 올라타 새로운 자산의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운명의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지금 당장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